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어, 제가 지금까지 저희 KOK 프론티어 협의회가 운영하던 방식을 좀 바꿔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일단 제가 오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 다오 이슈 관련된 피해자들 방을 일단은 제가 폐쇄를 오늘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영상을 몇 개를 올렸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총 615개를 올렸더라고요. 어, 그거를 시작을 한 이유가 제가 2022년 한 6월경인가 하여튼 간에 정책 변경 예고가 나오고 근데 그 시점 정도 되면은 플랫폼 가격도 조정이 돼야 되고 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계속 뭐 질질 끌려간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 CS에다가 어, 그 문의사항도 뭐 문서화해가지고 제가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김판종 씨하고도 통화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 피해자들이 너무 내용을 너무 잘 모르고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잘 되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들 같아서 누군가는 분명히 이 문제를 좀 어,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 저희가 어,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을 좀 만났었죠. 지금은 다 떠난 상태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명회를 김천 지역 예전에 그런 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 있어 룸을 좀 빌려가지고 설명회를 일주일 상간으로 두 번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은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그 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몇 개를 올렸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615개 정도를 올렸더라고요. 그게 2021년 10월 2일인가 그때쯤부터 줌을 시작을 했고, 줌에 있는 내용을 영상을 올린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뭔가 싸움을 하면은 뭐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말이 있는데, 결국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싸움을 해봐야 백전필패지요. 그래서 적어도 피해자가 그 수가 또 뭐 어떤 사람은 186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90만, 8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186만 명이라는 건 일단 말은 전혀 안 되는 거고, 뭐 그거를 라스베가스의 뭐 그 내용을 좀 타넌스 비슷하게 한지우한테 보내는 그 내용에도 86만 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뭔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싸움을 하는 데에 내용도 모르고서는 싸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결집을 하고 하나의 힘으로 모으는데도 뭔가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이, 이게 싸움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록물들, 뭐,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쪽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고 하는, 범죄자라고 하는 측에서 나온 그런, 기록물들을 결국엔 그게 증거물로, 해당이 될 건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죠. 그러는 와중에 뭐 말하기도 싫은 그런 이제 중간중간에 이상한 일들도 많이 발생이 되었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어, 좀 알아야지만 이 싸움을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어,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열 명이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법은 감정으로, 그다음에 분위기로 그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띄우고서 올려서 쉐어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어, 우리가 뭐 때문에 피해를 보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어, 했는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서 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다손 치더라도 스스로가 좀 알아서 판단을 좀 해보시라는 의도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그 내용은 뭐 욕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범죄 집단으로도 뭐 어, 어떤 단체에서는 저희를 피해자가 아닌 범죄 집단이다. 그다음에 뭐 저를 구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구속을 해야 될지 뭐 거기에 대한 찬반 투표도 하는 집단도 봤고, 이런 게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무식이 극에 달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표현도 했었는데, 싸움을 하는데, 뭐 말로 해서 안 되면은, 이게 말로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말로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욕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맥살을 잡고, 그 다음에 폭력이 나고, 뭐 이런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 플러스 그 사업체가, 그 사업자가 법인이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그 운영을 하는데 하나하나씩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지만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가지고서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단체에서 그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 시의원 출신, 그런데 노조 위주로 했던 분, 그다음에 뭐 어떤 회사에 뭐, 그냥 회사원으로 활동을 직장을 다니긴 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뭐 그런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가상자산,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그 어, 운영에 대한 부분, 거기에다가 기능적인 부분, 특히나 제가 중요하게 계속 다뤘던 이야기 중에 뭐 스테이킹에 대한 거, 스테이킹을 뭘로 했고,
스테이킹 절차가 어떻고, 그게 스테이킹 하는 절차, 해지하는 절차. 그 다음에 내가 가지는 게 뭔데, 이게 그, 제가 호주머니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라는 가치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이 100만 원이라는 수치적인 가치는 변화가 없고, 인플레이션이든 이런 걸로 인하여 그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죠.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가 2020년에 가지고 있던 그 100만 원이 현재도 2025년 돼서도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느냐?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렇지만은 100만 원이라는 그 수치적인 부분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KOK라는 것 자체는 개수 그 자체는 동일하지만은 가치는 항상 변하고 있어요. 지금은 2022년 2월 28일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고점을 찍고 지금은 그게 7달러였다라고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거의 7달러. 근데 지금은 0.000, 0.0002달러 정도밖에 안 되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까?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도 내용 전달을 좀 하고 이거를 전적으로 믿어라 이게 아니고 전부 다 머리가 있고 인간이고 머리로 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뭐, 또는 다른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을 뿐인데 몇몇 어떤 단체라든가 몇몇 사람들은 지들이 어떻게 뭔가를, 어떠한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뭔가 근거를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욕부터 먼저 하죠. 저는, 요번에 제 딸이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대학원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미국의 그 학교도 좀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뭐, 아, 이 교류 형태로, 뭐, 그, 뽑혀가지고, 대학원생들만 이렇게 갔는데, 막내가 그렇게 갔는데, 사실 저희 애는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가 봐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전부터 했었죠. 아빠 나이 정도 돼가지고는, 뭐 제가 내년 되면 환갑이에요. 그런데 살아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경험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언을 할 수가 있죠. 저도 어릴 때는 하면은 공부하기 싫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소위 말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베이스가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후회를 먼저 하죠. 그리고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자기가 어디를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부 다 부모 역할들은 다 해보셔서는 아시겠지만, 공부해라. 라고 말씀들은 많이 하셨죠.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의 하기 좋은 말로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어는 기본이고, 적어도 제2 외국어 정도는 뭐, 스페인어도 필요 없고, 그, 오로지 저는 중국어를 좀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준비를 하라 이거죠. 이번에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집에 한번 왔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또 요즘 세대들은 랩이든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듣기는 리스닝은 뜻을 알든 모르든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어, 대화 중에 있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라고 하면 그 하나하나의 단어를 다 들을 수가 있도록 듣는 연습만 딴 거 뭐 신경 쓰지 말고 단어 뜻까지는 뭐 이후에 해야 되는 거지만은 단어 자체를 하나하나를 듣지 못하면은 어떠한 말을 들었는데 그 뜻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띄엄띄엄 몇 개를 안다고 하면은 짐작이라도, 뭐, 짐작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부정으로 이야기했는지, 긍정으로 이야기했는지가 여기에서 못 들어버리면은 전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인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남은 1년 동안 다른 것보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듣는 연습을 좀 많이 해라. 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내가 뜻은 생각하지 않고 들어봐도 그 단어들만 다그 명확하게 듣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영어는 뭐 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거를 우리 이쪽에 갖다 붙여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그 개개인이 그런 노력들을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 블록체인이 뭐고 여기에 한 요소인 가상자산 암호화폐가 또 뭐고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 사업은 또 뭐고, 그 플랫폼 사업을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사용되는 어떠한 암호화폐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작동을 해서 내가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모든 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게 소유자로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관리자로서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투자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을 예를 들었죠. 삼성이란 기업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뭐 주식을 사든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원씩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실체가 보이는 듯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그만큼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KOK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쉐이셸 공화국의 페이퍼 컴퍼니로 출발을 한 이 업체, 이 법인 여기에서 발행을 한 실체도 어떻게 보면 없는 토큰을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 이 토큰을 초창기에 어떤 사람들이 뭐 보상을 받든 해가지고 거래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내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삼성이라는 회사의 그 영업이익 매년 발표되는 영업이익, 소위 말해서 이제, 1년간 했던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도 없는 이 개혁회의라는 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게 삼성이라는 정말 어 뭐 조그마한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뭐 카이스트 석사 출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박사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는 삼성이라는 회사에 있는 그런 박사, 석사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비교 자체가 안 되지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투자를 해도 내가 현금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사놓으면 주식의 가격이 제로가 돼버리면은 휴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지속성이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주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들어갈 때 내가 뭐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는데 5만 원에 내가 샀다. 사가지고 넣었을 때 그걸 원금이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게 가격이 다음날 되니까 4만 9천 원 되고 4만 8천 원 되고 뭐 한 달 후 되니까 한 4만 5천 원 되고 한 달 또 지나가지고 뭐 한 1년 지나니까 2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한 60%를 손실을 본 거지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자마자 이 가격은 변동이 되는데 심지어 우리 여기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단체에서 고소를 하면서 뭐 경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경찰의 그 판단인지 아니면은 피해자의 진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원금의 기준을 내가 토큰을 거래소에서 샀던 그 시점의 가격이 사가지고 나왔는데 그 샀는 게 여기 스테이킹을 한 거에 원금이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우습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는 뭐라고 하느냐. 검증이 있든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조차도 그리고 아는 지식조차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저보고 소위 말해서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간단한 예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함에 있어서 그 수단을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글로 표현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그 설명을 정말 하기 위해서는 이, 뭐, 키보드를 얼만큼을 두드려야지 될 거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톡방이라는 데다 하나 올려놓으면은 올려놓은과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몇 개의 댓글만 달면은 이거는 그 화면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단톡방과 같은 이런 데에서 벽타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올라가가지고 이전에서는 가려져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속에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지만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또 피해자들은 그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올라가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 글의 의미가 있느냐? 어떤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글로 표현을 해 주십시오. 글로 표현하면 뭐예요? 보지도 않을 거면서. 올라가고 나면은 더더군다나 보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글로 쓰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분이 걸렸다. 말로 표현하면은 뭐 1분 정도만 해도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이런 내용들을 올려놓고, 뭐, 요번에 그 법원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댓글을 달도록 열어달라. 댓글 달면은 별의별 인간들이 닭이 나와가지고 실명도 아닌 걸 가지고서 여기나 진땅 써놓은 그거를 뭐, 저는 보지도 않겠지만은 그거를 거기에다 또 답변 달아주려 줄 만큼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대방의 입장이라든 그다음에 이게 저거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뭐가 가장 효율적이고 소통을 가장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뭐 소위 말해서 말종에 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공개 토론도 이렇게 한지 표현을 했죠. 여기에서 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라고 하면은 뭐 이런 영상을 보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피해자들이겠죠. 피해자들이 보는 데에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으면은 유튜브가 정말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양측의 이 의견 자체를 다 들어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근데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거기 갔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재판 끝나고 나서 공개 토론하자. 그게 뭔 놈의 공개 토론이에요? 좌담이지. 그게 좌담에도 뭐 토론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공개적으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느냐? 거기는 오,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보신 분이 뭐 그쪽에서 영상을 올려줬으니까 더더군다나 더 잘 알겠지만은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리고 말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시고 할 분위기 자체가 안 돼요. 그거를 또 고집을 하는, 뭐 저기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뭐 TV 출연도 좋아하고 뭐 저기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공개 토론하면 이것만큼 가장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양쪽의 주장 이거를 듣기가 이것만큼 더 쉬운 그런 그 도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안을 해도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올라가도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뭐 한 3분 들었는데 다 알겠더라. 1시간짜리를 3분 듣고도 다 알겠더라. 심지어는 법정에 갔을 때 위정죄로 저놈을 체벌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정언을 했나요? 정언을 했는데 위정을 했냐는 거죠.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하고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도 이제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내용들을 매일같이 그렇게 유튜브 상으로 공개해서 내용을 전달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제가 단톡방을 몇 개를 운영을 하다가 한 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는 이유도 오픈방은 사실은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용도로 해놓은 거는 사실 아니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좀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 또 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여요. 저희 협의회 단체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겨놓는 그 단톡방도 저는 한 3분의 1은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까지 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고서 또 개인적인 판단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저희는 190명 정도 지금 남겨놨는데, 뭐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있다가 190명을 남겨놨는데, 190명 중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게다가 저희가 어떠한, 어, 집회라든가, 이런 거를 해봐도 오는 사람만 온다. 줌을 해도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온다. 단톡방을 읽는 사람도 보는 사람만, 읽고, 들어와서 읽는 사람만 읽고, 안 읽는 사람들은 대충, 정말 대충 하고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뭐, 그거 외에도 또 있어요. 뭐, 후원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후원도, 뭐, 제가 자율적으로, 뭐, 좀 후원을 받고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강압적인 거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없고, 그것도 뭐, 없는 경우, 뭐, 이걸 가지고서 기준을 세우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집회에 참여, 그 다음에 어떠한 뭐, 이 단톡방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놔도 보는지 안 보는지, 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편안할 때, 그리고 한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묻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올 동안에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저는 결정을 좀 이제 축소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만큼 제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걸로, 그리고 그는 잡다한 생각들을 일단은 좀 떨쳐버리겠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단체에 속한 사람이 저 혼자다라고 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 쉽게 뭐든지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빨리 탈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가 있다. 근데 이미 같이 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그 숫자가 몇 명이 됐든 그 숫자로 축소가 되면은 훨씬 더 활동을 하기가 편하다.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의 진행 방향을 수월하게 조절도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영상을 또 올리면은 쌩 욕을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가 안 들으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한 가지 이 내용을 끝까지 제대로 듣고 나서 판단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내가 정말 피해자인지, 그럼 피해자라고 하면은 내가 이 피해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했는가? 그 다음에 심지어 어, 던져주는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땅 헤딩 해가지고 정보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해본 게 있는지 그거는 특히나 어려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질문조차도 할 게 없다. 뭘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뭐 저한테 그 혼자서 욕을 하든 뭐 나발을 부르든 상관없이 저한테 안 듣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줌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누워서 이렇게 뭐 영상을 보면서 시청을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도 뭐 줌 하는 내용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올라와 있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언제든지 어떠한 뭐 시공간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내용을 내 편한 시간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또 하나씩 캐치를 해요. 여러분들 정보에 대한 그 정보를 받는 데에 내가 지금은 뭐 인터넷이라는 게 많이 나와 그 인터넷이라는 게 아니고 정보가 엄청나게 어떠한 그 통로를 통해서든 쉽게 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찾지 않으면 그 정보라는 의미 자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누구한테 이러한 것과 해당이 되는 것을 좀 정보를 받거나 배움을 배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받았을 때 공짜로 되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고 나서 돌아오는 거는 전부 다 뭐 폄하, 비하 또는 욕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썼고 그다음에 이 모든 일에는 그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차선책이라는 게 또 항상 존재를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주관적이긴 한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는 피해자 단체가 두 개라고 이야기를 저는 해요. 그럼 뭐 저쪽에서는 자기들 하나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지난 면담을 통해서 듣고 나서는 그게 정말 피해자 단체일까 아니면 범죄 성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직일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모집책에 딱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상위에서는 어떠한 뭐 증거 자료도 없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되고 하나의 범죄 조직화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따지면은 그게 범죄 조직일까? 피해자 조직일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공소장, 뭐 면담,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 봤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와 항소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될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래서 배상 명령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원금을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그게 도대체
그 받을 수 있는 가격이 금액이 얼마가 될까? 명확한 거는 분명히 뭐 가상자산으로 스테이킹한 거는 경찰 거짓도 뭐 면담 속에서 그거는 뭐 이거는 뭐 수사 기록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준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가 될까? 그러면은 정말로 이 내가 거래소에서 샀을 때 가격이 원금으로 인정을 해줄까? 너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저기 창원지법에서 300만 원씩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경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사니까 뭐 저렇게도 그나마 일어난 거 아닐까. 근데 형사로 가가지고 제가 원금이라는 거, 원금의 기준이 뭐냐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분명히 2차 변론, 뭐 3차 변론, 뭐 이때 되면서 그게 다 그 이야기가 됐을 때 이길 수 있을 거냐. 그럼 결국에는 결론이 떡 났을 때 무죄로 1차 선고가 나면은 뭐 항소심 가겠죠. 가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유죄가 났다. 유죄가 났는데 유죄라는 게 결국에는 원금 못 돌려줘서 그런 거잖아요. 원금을 돌려줬다. 그랬을 때 이게 유죄가 되냐? 유죄라고 해놔놓고 돈을 돌려줬을 때 돈이 아니고 원금을 돌려줬을 때 가상자산 개수만큼을 돌려줬을 때 만족할 거냐? 여기에 대한 그 리더들의 책임은 못 지죠. 리더들이 책임 못 지죠. 저 역시도 그거는 또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이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뭐 100%뭐 우리가 그 이긴다.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제일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비트이더 USDT의 스테이킹 지갑 존재 자체를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간 게 있는데 빠져나간 게 어떠한 용도로 빠져나갔는지가 명확해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배임이 된다. 순서가 우리는 스테이킹 지갑에 몇 개가 남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걸로 우리는 처음부터 방향타를 그렇게 잡고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들을 어, 판단을 하는 사람도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 제가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피해자가 80만, 90만이라고 했을 때 80만, 90만 명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하나같이 같은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싸움을 하나만 하죠. 이 싸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싸움을 하는데 뭔 놈의 싸움이 되냐는 거죠. 제가 오늘 메시지를 남겼는데 각자 이제 알아서 뭐 정보를 찾든지 어쨌든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라. 그런 식의 내용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단톡방을 폐쇄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개인적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데 봤다라고들 전부 다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를 어떻게 받는지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피해자 단체에서 현금으로 어, 내가 원금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뭐 그쪽에서 나서기 전부터 저도 뭐 사기로 몰든 유사수신으로 몰든 돌아갔겠죠. 그때는 또 그런 게 되려 그러면은 날짜가 지정이 돼 있고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날짜에 돌려받지를 못하고 그거를 빼갖고 써버렸다고 했을 때 그 범죄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넣었던 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범죄 성립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는 찾아봐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피해자 단체가 방을 한 5개를 가지고 있다. 1,500명짜리를 5개면은 7,500명이죠. 7,500명이 그, 그, 어,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7,500명이 전부 다 그 개개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일까? 그럼 그 7,500명이 다 내용을 똑같이 어느 정도는 알고서 이, 힘을 합한다는 이런 걸로 모여 있는지, 아니면은 피해자인데 예전에는 뭐 8성, 7성, 6성, 5성, 4성, 3성, 2성, 1성까지도 단톡방을 운영을 해가지고 뭔가 정보가 뭐 이렇게 좀, 공유가 되고 했는데 다 사라지고 피해자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그리고 최소한의 뭐 그 제대로 된 정보든 잘못된 정보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궁금하고 조바심이 나니까 어느 한 곳에는 적을 두는 거.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은 내용 자체를 거기에 전부 다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해서 거기에 존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디를 가봐도 어떠한 정보도 뭐 받을 수 없는데 뭐 잘못된 정보든 잘된 정보든 그래도 관련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단톡방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 그거 하나를 그냥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보시면은 정말 그 단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 시위를 하면은 한 평균적으로 한 60명에 70명 사이가 모인다고 했을 때 그 외의 사람들은 뭐 몇천 명 있으면 뭐해요? 모이는 사람들은 한정적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 멤버예요. 근데 그 베스트 멤버들 개개인을 하나하나씩 붙잡고 물어봤을 때 뭘 알고서 제대로 알고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외형적으로 보여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는 하겠네라고 생각하고
합류를 한 건지, 이런 것들도 개개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허재벽이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한 사람께 있고 또 다른 사람께 있는, 우리는 지금 딱 두 개의 조직이 있다고 하면 두 개의 정보 자체를 반드시 둘 다를 양자의 목소리를 다 들어봐야 돼요. 이게 이쪽에 주장한 게 있고 이쪽에 주장한 게 있으면은 두 군데의 주장을 다 들어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한 사람, 두 개를 다 들어본 사람이 판단을 하죠. 모든 거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것만큼 세상에 바보스러운 그 인간은 없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 어, 양측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게 뭐 이해관계가 썩혀 있는 데가 세 군데다 네 군데다라고 하면은 세 군데인데 둘은 합세를 해가 하나를 까볼 수도 있죠. 그게 두 개가 다인데 다에서 나온 정보하고 그 하나 남은 소수의 이 단체에서 나온 정보하고, 그러면은 세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이야기를 해서 이게 맞다라고 그 다수니까 이쪽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팩트 체크가 들어가야죠. 맞고 안 맞고는 뭐 어느 한쪽에서만 듣는다 손 쳐도 실제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다 있는 상태로 보면 다른 거 들어볼 필요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내용 자체를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그 잘못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은 이것도 또한 문제지요. 그래서 법이라는 거 뭐 자체가 뭐 어, 시체 없는 살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체를 찾지를 못하면은 살인죄로 그 증거 그뭐 실제로 유기되는 시체를 못 찾는다고 했을 때는 형량도 또 차이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또 주장을 하는 바가 어떤 분이 예전에 오픈방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기로 끌고 갔을 때 특경법으로 하더라도 뭐 거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제가 법정에 가서 들어보기로는 3명 정도가 특경법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있는데 1,000명 중에서 다 5억 미만 4억 9천만 원, 뭐 4억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억이 됐다 손 치더라도 이게 5억 원이 넘어가는 하나가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특경법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기예요. 5년 미만, 1,500만 원 미만 벌금이. 근데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건 배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던 자산이 모여 있는 거를 통틀어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개개인의 적이 아니죠. 그러면 3조 원, 2조 원, 하다못해 그냥 3천억, 300억 걸어도 최대치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적은 그 형량 받고 끝나도록 도와주는 꼴을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기에서 그렇게 개개인으로 여럿이 있어도 그 몇 명의 피해자가 있으면 그 중에 금액이 큰 사람이 5억 원 이상, 뭐 50억 이상, 뭐 그 사이 그렇게 해가지고 특경법이 적용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줌만 하고 줌의 그 이 영상 자체도 공개를 하는 것과 공개를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일부 공개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할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듣는 거는 없이 뭐 아무나 다 듣는 공개, 그냥 완전 공개는 경우에 따라서는 올릴 수도 있는데 어, 최대한 이제는 저를 통해서 나가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가 있던 영상들도 전부 다 비공개로 돌리고 싶다. 답답해하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 몫이다. 개인 몫은 스스로가 피해 구제를 위해서 나의 피해를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들 하시라.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해라. 음, 단톡방을 이것저것 열어놓으니까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 내용들도 꽤 많아요. 뭐 단체에서는 이제 좋아할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좋아할 일일지 아닐지는 그러니까 하나를 시작을 해놔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내 혼자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면은 정말 뒤져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군대에서 작전 수행을 하면은 주변을 이 이제 그 엄호하는 그러니까 이제 감시를 해가면서 전진을 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잡아야 되고 아니면은 그거를 내가 내 걸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제 참모라는 것도 필요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는 아주 쉬운 걸로 가지고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정도는 피고인 쪽에서 모를 리 없다. 한쪽은 범죄 수익으로 만들었던 어쨌든 변호인단이 다수, 뭐 그쪽 이야기로 뭐 하면은 17명이라고 하는데 17명에 K 스테디움이라는 게 뭐 하나의 메인넷인데 메인넷도 개발을 하고 KOK 플레이 V3도 뭐 업그레이드든 그 개발을 했다는 쪽이고 또는 MDM이라는 것도 뭐 그 메인넷에서 나오는 그 회사가 이전에 메인넷도 개발을 했고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데피니션 그 다음에 이게 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반박을, 변론을 하는 게 이쪽 그
변호사가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 쪽에는 한 명이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전부 다 뭐 진술을 하고 증명을 하는 사람이 이쪽에 피고인 쪽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능력 자체가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변론 반박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주장을 한 거를 끝까지 뭐, 고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이것과 관련된 그 정언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한 명만 딱 데리고 대동을 해가지고 정언을 했을 때 기존에 여기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는 사실 정말 그거는 아주 쉽게 깨져버릴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들으려고 하지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득이 된다기보다는 싫은 소리보다는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이게 법에서도 그게 통할까? 확실하게 제대로 알지 못한 싸움은 법에서는 하나만 무너지면 쭉 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쟁점은 원금 보호장이지요. 그리고 원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현금은 아니고 가상자산이다. 근데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던 그 가격이 원금이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 조직이 형성이 되게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기억이 없는데 중간에서 했다. 중간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성립이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요 조직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범자지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 공범자로 잡아넣지 않는 이상은 범죄 조직이 성립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그 진술을 다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돼야 될 사람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직이 그렇게 위, 그, 저는 분명히 못 찾았어요. 재단에서 나온 거 못 봤고, 이 8성, 7성 이놈들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놈들이 했는 거를 증거 자료를 내면 되는데, 이것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 자체가 이 피해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소개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소개를 받은 한 놈을 먼저 찾아야 되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밑이 쭉 연결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전부 다가 해당자죠. 공범자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이들도 공범자로 넣어야지만이 이 범죄가 성립이 된다. 그다음에 현금, 그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뵐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튜브로 올리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하시고, 스스로들 이제는 좀 알아서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